6화에서는 박다리가 신분을 숨기고 내관으로 궁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죠. 김우희가 법도를 어기고 세자의 침소문을 열어젖힌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재운대군과 내관 궁녀들까지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본 건 다름 아닌 이강과 박다리가 한 이불 아래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궁이라는 곳은 작은 소문 하나가 들불처럼 번지는 곳인데요. 당연히 이 소식은 순식간에 궐 전체로 퍼졌고 박다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곤란에 휘말렸죠. 내관 신분으로 세자의 침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7화에서는 박다리가 또다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좌상 김한철은 연월과 닮은 박다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에 거슬려 했죠. 세자빈 연월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김한철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그녀와 똑같이 생긴 박다리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였습니다. 김한철은 제조상궁을 시켜 박다리의 정체를 조사하게 했는데요. 아무리 뒤져도 연월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닮음이었습니다. 그 닮은 얼굴 하나만으로도 김한철은 자신의 오래된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했죠. 더군다나 이강의 마음이 점점 다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한철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자신의 딸 김우희를 중전에 앉히고 싶었던 김한철에게 다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제조상궁에게 다리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사실 6화에서도 제조상궁은 다리에게 불임약을 먹이려던 시도가 있었는데요. 궁녀들이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고 결국 실패했죠. 그러나 7화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 하기 때문이죠. 7화에서는 제조상궁이 자객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한 다리를 자객이 뒤따라붙어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칼이 휘둘려지는 순간 이강이 나타나 다리를 구해줍니다. 정말 한치 오차도 없었던 타이밍이었죠. 놀란 다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는데요. 내관 윤세돌 등에 업힌 다리는 궐로 이송되죠. 다행히도 놀란 걸 제외하고는 신체에 큰 이상은 없었는데요. 이강은 자신이 다치려고 영혼이 바뀌었나 보다며 다리가 아닌 자신이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예고편에서 이강은 다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될 테니 넌 자신 뒤에 숨으라고 말이죠. 궁으로 돌아온 다리는 다행히도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강은 대왕 대비의 말대로 다리를 후궁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현재로선 다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후궁입니다. 6화에서는 다리와 이강이 함께한 잠자리로 인해 궁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김우희는 이 사실이 궐안에 퍼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소문의 출처는 제조상궁의 조카인 궁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재운대군은 소문을 낸 사람이 김우희라고 오해해 크게 분노했는데요. 오랜만에 김우희를 만난 재운대군은 어떻게 이런 소문을 퍼뜨릴 수 있냐며 최악이라 말했죠.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소문을 낸 사람이 김우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죠. 좌의정 김한철은 이러한 추문을 막기 위해 문제의 내관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는데요. 문제는 여인이 신분을 숨기고 내관으로 들어온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박다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더구나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한철입니다. 박다리가 세자빈이었던 연월과 닮아있다는 걸 보기라도 한다면 김한철이 그녀를 살려둘 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강은 아무리 좌의정 김한철이라 해도 재운대군의 집을 함부로 수색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뒤에 다리를 숨기죠. 밤낮 없이 도망치며 길을 걷는 동안 이강은 다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데요.
노비처럼 쫓기며 지냈던 그녀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죠. 이강은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조차 꿈으로 여기는 다리의 소원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다리 역시 이강과 영혼이 바뀐 뒤 그의 악몽을 대신 꾸기 시작하는데요. 매일같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지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강의 복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다리는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처벌해달라고까지 부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박다리를 지켜왔던 이강은 마지막 수를 쓰게 됩니다. 바로 대왕대비의 약점을 들고 대왕대비 앞에 나선 것이죠. 대왕대비는 연월과 똑 닮은 다리의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곧 닮은 것뿐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죠. 이강은 세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대왕대비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며 다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리가 들고 온 약사발을 본 대왕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 순간 이강이 연월을 닮은 다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에 다리는 제주도로 유배되기 직전 현장에 나타난 대왕대비에 의해 구조되죠. 대왕대비는 김한철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박다리는 자신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인임에도 법도를 어기고 내관으로 보낸 것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자를 살린 다리를 궁녀로 두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유 없이 궁녀들을 내치는 제조상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죠. 그럼에도 김한철은 박다리에게 엄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대왕대비는 가래도 올리지 않은 김우희가 법도를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세자의 침소문을 함부로 연 만큼 그녀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게다가 김한철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까지 낱낱이 조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김한철은 우희와 측근들을 살리기 위해 대왕대비와 타협하게 됩니다. 대왕대비전을 찾은 이강에게 박다리를 후궁으로 드리라고 명하는데요. 하지만 이강은 가래도 올리지 않은 자신이 후궁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죠. 대왕대비는 빈궁을 잃은 것도 모자라 박다리마저 김한철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며 분노합니다. 그 말은 이강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건드리게 되죠. 연월 생각에 우울해진 이강을 바라보던 다리는 비눗방울놀이로 그의 기분을 풀어주는데요. 자신도 함께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이강을 웃게 하죠. 이강은 박다리를 위해 꽃신과 고운 옷을 챙기며 예쁘게 단장을 시켜주는데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이강이 궁에 들어간 후 박다리는 제조상궁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죠. 알고 보니 다리가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한 좌상이 다리에게 불임약을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다리가 소원으로 말했던 그 꽃신을 제조상궁이 불태우려 했던 것이죠. 이강은 온 힘을 다해 궁녀들을 제압하고 엉망이 된 꽃신을 되찾아 궁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만난 이강은 다리의 가슴에 불에 타담한 꽃신을 조용히 안겨주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